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협력하는데 더 이득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종종 서로의 뒤통수를 치게 되는 걸까요? 오늘 게임 이론의 바이블로 불리는 김영세 교수님의 책을 바탕으로 이 오래된 수수께끼, 죄수의 딜레마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수의 딜레마, 그 심장에 있는 질문이죠.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결국엔 갈등과 배신으로 치닫게 되는 걸까요? 자, 딱 한 번만 보고 말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일회성 게임에서는요, 상대가 뭐라든 간에 내가 배신하는 게 무조건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왜냐고요? 만약 상대가 순진하게 협력하면 나는 배신해서 혼자 다 차지할 수 있고요. 만약 상대도 배신하면 나라도 배신해야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죠? 둘 다 서로를 배신하고 함께 협력했을 때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이른바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난다면 어떨까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라면요. 여러분의 전략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 내가 이번에 배신하면 내일 제대로 보복당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겠죠? 반복하면 협력이 될 것 같지만 여기에 아주 교묘한 함정이 또 숨어 있습니다. 만약 게임이 언제 끝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 딱 100번만 하고 끝난다고 해보죠. 그럼 마지막 100번째 날에는 어떨까요? 그날은 다음이 없으니까 보복 걱정할 필요 없죠? 그럼 무조건 배신하는 게 이득입니다. 근데 상대방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걸 똑같이 생각하겠죠. 그럼 99번째 날에는요? 어차피 내일 배신할 텐데 라는 생각에 또 배신하게 됩니다. 이 무서운 논리가 마치 도미노처럼 98일, 97일, 결국 첫날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결국 100번을 반복해도 단판 게임이랑 똑같은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해답은 아주 강력하고 거의 마법과도 같은 개념에 있습니다. 네, 바로 무한입니다. 게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즉 우리의 관계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그림자라는 아주 멋진 개념인데요. 미래에 혹시라도 당할지 모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의 배신을 막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거죠. 눈앞의 배신으로 얻는 짜릿한 이익보다 앞으로 길게 이어질 협력의 가치가 더 커지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미래가 대체 얼마나 중요해야 우리가 배신 대신 협력을 선택하게 될까요? 이 질문이 바로 협력의 조건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할인인자, 그리스 문자로 델타라고 부르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여러분 각자의 인내심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델타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미래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고요. 0에 가까울수록 내일은 없어 하면서 당장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그 인내심 점수, 델타가 충분히 높잖아요? 그래서 내일 얻을 보상을 오늘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긴다면 오늘 당장 배신하는 것보다 꾸준히 협력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겁니다. 배신의 유혹이라는 단기적인 이익을 협력의 장기적인 가치가 압도해버리는 거죠. 좋아요. 이제 협력이 가능하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제부턴 어떻게 그걸 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작전, 그러니까 전략들을 좀 들여다보죠. 김영세 교수님 책에서는 이런 전략들을 오토마타라는 그림으로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데요.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럴 땐 이렇게 한다는 아주 간단한 행동 규칙, 뭐랄까 일종의 플로우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이자 가장 유명한 전략입니다. 바로 tit-for-tat. 우리말로 하면 눈에는 는, 이에는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규칙은 정말 쉬워요. 일단 처음엔 무조건 착하게 협력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상대방이 바로 전에 한 행동을 거울처럼 따라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착하지만 당하면 반드시 갚아주고 또 상대가 반성하면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아주 멋진 전략이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tit-for-tat의 작동 방식이에요. 저기 왼쪽 C, 협력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하죠. 상대방이 협력하면 CC 계속 저기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상대가 배신한다? 그럼 바로 오른쪽 D,
배신 상태로 넘어가서 복수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가 정신 차리고 다시 협력하면 DC, 나도 다시 C 상태로 돌아가 준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용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는 걸로는 부족한데? 아예 배신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들 순 없을까? 하고요. 자,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무자비 전략, 영어로는 그림 트리거입니다. 이름부터가 좀 살벌하죠? 이 전략은요, 평소엔 천사처럼 협력해요. 상대가 배신하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배신을 당하는 순간, 그땐 악마로 돌변해서 영원히 배신으로 갚아줍니다. 용서? 그런 거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티포텍과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D, 즉 배신 상태에서 C, 협력 상태로 돌아가는 화살표가 아예 없습니다. 이건 일방통행이에요. 한번 배신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정말 이름 그대로 무자비합니다. 자, 티포텍부터 무자비 전략까지 몇 가지 재미있는 전략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현실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핵심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한 번으로 끝나는 죄수의 딜레마는 함정이지만 우린 그걸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열쇠는 바로 미래의 그림자, 즉 게임이 계속될 거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협력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만들어주죠. 셋째, 여러분 각자의 인내심 점수인 델타가 단기적인 배신의 유혹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커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tit-for-tat처럼 명확한 행동 규칙이 있어야만 이 소중한 협력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직장에서 동료와 혹은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게임 전략을 쓰고 계신가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tit-for-tat 전략가인가요? 아니면 한 번의 배신도 용서하지 않는 무자비한 전략가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과연 어떤 게임입니까?